자, 장국진전 보겠습니다. 황성에 병란이 일어났고 살기가 등등하며 천자는 피신한 모양이라. 국진은 이제 장국진전이었으니까 얘가 주인공이겠죠. 국진은 재빨리 방으로 들어와 무장을 갖추고 머리에 황금투구를 쓰고 몸에 풍운갑을 입고 좌수에 전륜도와 우수에 청악선 이런 식으로 무장을 갖추자 잠시도 지체 없이 말에 뛰어오르리라. 이걸 보면은 이제 이게 영웅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아이가 이제 나가서 나쁜 놈들 다 때려잡겠구나. 그리하여 국진은 필마단기로 혼자서 말을 타고 이런 뜻이에요. 필마단기. 나는 듯이 달리고 달리면서도 자기의 중대한 임무를 잊지 않은 터라 그의 빛나는 준마는 순식간에 그를 황성으로 옮겨주니 그의 마음과 몸과 말은 실로 혼연일체가 된 듯하더라. 아니나 다르랴. 여러분 이런 게 밑에 계속 나오는데 서술자의 개입이에요. 서술자가 이 장면을 주관적으로 논평하는 건데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들, 판단들, 평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가 읽은 천기는 정확하였으니 달마구의 수십만 대군은 명나라군을 무찔러 없애고 이때 황성으로 쳐들어와서 황성의 운명이 경각에 달했다. 명제경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또 이게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면초가라든가 진퇴양난이라든가 뭐 이런 사자성어를 쓸 수도 있겠죠. 국진은 즉시 권례로 들어가 어전에 꿇어 엎드려 가로되 황제한테 엎드려서 말을 합니다. 소신이 중임을 맡아 중요한 임무죠. 큰 임무, 중임을 맡아 원방 멀리 이제 먼 지방에 갔는데 가서 폐하께 근심을 끼쳤사오니까 내가 여기를 떠나 있어서 뭐 이런 의미예요. 이것은 모두가 신의 죄인 줄로 아래요. 사실 뭐 얘 잘못은 아니죠. 예. 왕이 거기 가서 뭐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명령을 따라서 멀리 간 건데 내가 이제 황제를 옆에서 보필하지는 못했다. 뭐 그래서 이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내 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데. 적병을 파한 후에 죄를 당하여지이다. 그러니까 적병 다 때려 부시고 그 죄를 받겠습니다. 하고 아뢰더라. 절망한 천자는 그것이 누군가 처음에는 잘 모르시는 듯 하다가 장국진이라는 것을 아시고 놀라시며 계하로 계단 아래로 뛰어내려가 그의 손을 잡고 반가워 어쩔 줄을 몰라 하시며 경이 있었으면 무슨 근심을 하리오. 경은 힘을 다하여 사직을 안보하고 짐의 근심을 덜라 하고는 눈물을 뿌리며 애걸하듯 하교하시더라. 요런 게 보면 여러분 이런 애걸하듯이 하교하시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황제잖아. 물론 황제가 지금 이제 아주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이 국진이가 왔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렇기는 하지만 너무 채통이 없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물론 뭐 계단 아래에 내려가서 손을 잡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죠. 근데 애걸하듯이 하교하시더라 이런 표현 자체가 왕의 권위를 좀 깎아내리는 거예요. 일부러. 이건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층에 대한 비판. 뭐 약간 나쁘게 보면 조롱까지도 갈 수 있어요. 예, 이런 게 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존의 집권층들은 이제 잘하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저 영웅에게만 매달리게 되는 뭐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무능력하다. 그래서 그들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그런 게 사실은 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시선이. 아무튼 적은 어느새 도성에 다다르고 도성의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고 백성들은 고통을 받고요. 저 무능한 집권층들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구해내는 것은 이제 영웅들입니다. 이는 지옥을 상상하게 하더라. 이것도 보시면 누가 지옥을 상상한다는 거예요? 지금 서술자거든요. 서술자가 내가 이걸 보니까 지옥을 상상하게 하더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서술자의 주관적인 논평이나 평가, 생각, 느낌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작품은 굉장히 서술자의 개입이 강하고요. 말투 자체가 소설을 서술하고 있는 느낌이기보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 소설이에요. 이 소설은. 그 다음 보시면 그것은 도무지 구할 도리가 없는 완전한 파멸을 보는 것 같았다. 이것을 어느 누구의 힘으로 구원하여 밝은 빛을 뿌려볼 것인가? 서술자가 개입하고 있어요. 뭐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 보시면 국진은 다시 말에 오르자 한 손에 전륜도 또 한 손에 청악선을 흔들며 성문을 빠져나가 물밀듯 밀려드는 수십만 적군의 진영으로 비호처럼 달리더라. 그의 전륜도가 닿는 곳마다 번갯불이 번쩍 일더니 적장과 적군사는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니 적군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대 혼란이 일더라. 그들의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바다를 이루며 물러가더라. 자, 영웅소설적, 군담소설적인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국진은 달마국을 정벌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위해 전장으로 떠난다. 달마국은 천원국과 협력하여 국진을 대적한다. 결국 국진이 병을 얻어 누운 것도 당연한 이치를 터라. 당연한 이치다. 이것도 이제 서술자의 평가죠.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이것은 전투 중에 치명적인 일로 국진은 군중에 언명을 내려 진문을 굳게 닫게 하고 이 어려운 지경을 어찌 구할 것인지 국리에 국리를 더하더라. 적은 몇 번이고 도전하니 이쪽에 진압해서 호통을 지르곤 하더라. 지금 굉장히 좀 위태로운 상황인가 봐요. 그죠? 네, 몸도 안 좋고. 그러나 국진에 지내서 아무런 답이 없자 백운도사와 오금도사는 얘네가 이제 달마국의 적장이겠죠. 여러분 달마라는 게 원래 그 유명한 스님이에요. 달마도사, 달마대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 달마국이라는 게 아마 불교 국가인 걸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백운도사와 오금도사 이런 도사들로 적장들이 꾸려져 있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장국진에게 중대한 곡절이 있음을 의심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적장들이 이거 뭔가 장국진에게 뭔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며칠이 지나도 국진의 신병, 몸에 든 병은 조금도 차도가 없으니 이 위급함을 무엇으로 해결해야 한단 말인가. 여러분 이것도 서술자의 개입이에요. 이 위급함을 무엇으로 해결해야 한단 말인가. 서술자가 하는 말이라서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이때 어려서부터 가까운 천문지리가 누구보다 능통한 이 부인이 아마 이제 국진의 부인이겠죠. 천기를 보고 있던 터라 남편의 이런 사실을 깨닫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더라. 자, 그러니까 아주 먼 곳에 있는 이 부인이 이 국진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천문을 보고 별자리를 보고. 남편의 그 다음에 더욱이 옆에 있던 유부인 역시 남편의 위험에 애통해하니 장승상이나 왕씨도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 울따름이더라. 장승상과 왕씨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장승상이니까 이게 장국진전이잖아. 그러니까 장승상이니까 아마 아버지인 것 같아요. 왕씨는 어머니겠죠. 그래서 아마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리키는 것 같고요.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 울따름이더라. 육도삼략과 손오병법에도 능통한 이 부인은 생각 끝에 결연히 일어서더니 달마국 전장으로 달려가 병을 앓는 남편을 구하고 이 싸움을 결단지으리라 결심하더라. 이것도 보면 약간 이게 요즘 소설이면 어떤 식으로 서술을 하냐면 여러분 이 부인은 이렇게 결심했다 이렇게 써요. 근데 얘는 결심하더라. 들은 이야기처럼 전달해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좀 옛날에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의 그런 형태의 서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여성 영웅적 면모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런 여성들의 영웅화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뭐 박시전이라든가 홍계월전이라든가 이런 작품들을 보면. 그래서 이 작품은 남성 영웅적인 면모 그리고 여성 영웅적인 면모가 둘 다 들어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좀 독특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부인이 남편을 구하러 출동을 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 부인은 즉시 남장을 하고 머리에 용인 투구를 쓰고 몸에 청사점포를 입고 왼손에 비린도 오른손에 홀기를 들고 시부모와 유부인과 주위 사람들에게 이별을 구하고 필마단기로 달마국을 향하여 집을 떠나리라. 말투가 되게 이상하죠? 집을 떠났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떠나리라 마치 미래의 일처럼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되게 좀 독특해요. 어쨌든 뭐 떠났다는 얘기겠죠. 유부인은 멀리 전송을 나와 이 부인의 전도를 근심하며 봉서 한 통과 바늘 한 쌍을 유부인의 품속에서 내어주더라. 그리고 이 부인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가지고 동정호, 호수예요. 동정호를 건널 때 물에 던지면 용왕 부인이 청할 것이니 들어가 보옵소서. 동정호의 용왕은 첩의 전생 부모이니 전생의 기억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요. 일단 여러분 이런 전생이 나오면 이건 불교 사상이에요. 무조건입니다. 전생이 나온다는 건 불교 사상,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사람이 불교를 믿었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소설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상이 좀 담겨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교 사상, 도교 사상, 유교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는 불교 사상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고요. 첩의 전생 부모이니 부모가 보시면 반가워할 것이요. 이제 가장 좋은 선약을 얻어가야 승상의 목숨을 구할 것이요. 자, 선약을 얻어가야 한다. 이게 이제 구약 모티프라고 해서 약을 구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모티프라고 하는 건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에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소설에도 굉장히 많아요. 약을 구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걸 하나의 패턴이라고 해서 구약 모티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구약 모티프. 약을 구하는 이야기예요. 다음은 선녀 한 쌍을 얻어가야 천원왕과 달마왕을 잡을 것입니다. 하니 이 부인이 그것을 가지고 질풍처럼 달려가더라. 동정호에 왔을 때 이 부인은 유부인이 시킨 대로 하여 용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자 용왕내외가 반가워하며 만년주를 권하더라. 이건 술이죠. 그리고는 유부인의 말대로 선약과 선녀 한 쌍을 이 부인에게 내리시며, 선녀 한 쌍은 여러분 선녀예요. 선녀. 그 도교에서 나오는 옥황상제 옆에 있는 그 선녀 있죠? 그 선녀들이고요. 선녀를 이제 보내줬다는 겁니다. 천원왕과 달마왕은 욕이나 배웁되 죽이지는 마옵소서. 예, 그러니까 욕을 보인다는 거는 이제 뭐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전장에서 걔들을 혼쭐을 내주란 얘기입니다. 혼쭐은 내줘도 되는데 죽이지는 마라, 이런 얘기예요. 두 사람은 천원왕과 달마왕이죠. 이 두 사람은 천상선관으로 인간에 적거하였으니, 자 그러니까 원래는 천상계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천상계 사람인데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 적강 모티프라고 하죠. 만일 죽이면 이루에 원이 되리라. 그러니까 원한이 쌓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상계 사람이 원한을 가지면 얼마나 좀 위험하겠어요. 그래서 죽이지는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고 교시하더라. 알려주더라. 또한 용왕 부인은 선녀들에게 분부하여 이 부인을 잘 모시고 가서 공을 이루라고 특별히 당부하더라. 이렇게 하여 이 부인은 용궁에서 나와 전장으로 질풍같이 달려가니 마음이 든든하기만 하더라. 그 다음 보시면 이때 명나라 진영은 적병들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고 있었으며 진문은 열지 않고 굳게 닫혀 있었으니 적병은 이것을 깨칠 속셈으로 그 준비에 분주하더라. 명나라군의 운명은 경각에 있음이더라. 이를 본 이 부인은 잠시도 지체할 여유가 없으니 투구를 고쳐 쓰고 비린도를 높이 들어 만리청총의 고삐를, 만리청총은 말이에요. 만리청총 말, 만리청총마, 말입니다. 말. 맨날 나오는 거예요. 만리청총마. 그러니까 이 만리가 붙은 애들은 뭐냐면 하루에 만리를 간다는 뜻이에요. 심리가 4km니까 말리면 얼마야? 4000km죠. 하루에 4000km를 간다는 겁니다. 말이. 미쳤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말이죠. 아무튼 만리청총의 고삐를 바싹 쥐어잡고 좌우에 따라온 선녀들은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하라고 분부하고 즉시 급하게 채찍질을 하니 만리청총만은 화살처럼 적의 포위를 일직선으로 밟아 넘어서며 명나라 진문으로 향하여 달리더라.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명나라 군사들이 포위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포위한 병사들을 뚫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뚫고 있는 거예요. 적병들은 이 돌발적 사태를 만나 몹시 어리둥절할 뿐이더라. 난데없이 천지에 소나기가 퍼붓고 번개불과 천둥이 무섭게 진동하니 이제 도수를 쓰는 거죠. 어느 누구든 공포 속에서 정신을 잃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적병들이라고 해서 무섭지 않으랴 서술자의 개입이고요. 그들은 이 사태를 운명에 맡길 뿐이더라. 됐죠? 자, 그래서 내용 설명드렸고요. 문제 중에서는 자 밑에 한번 볼까요? 일단 29번 윗글의 서술상 특징 당연히 4번이에요. 서술자의 개입 계속 나왔죠. 네, 요거고요. 그 다음에 32번 문제가 좀 중요하고요. 자, 여기 보면 이 작품은 장국진이란 영웅의 일생을 다룬 영웅소설이다.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과 더불어 여성 영웅의 활약도 중요하고 이들은 위기 상황에서 주변 인물이나 초월적 존재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한다. 이 과정에서 초월적 세계와 현실 세계의 상호작용, 남성과 여성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웅성이 강화되고 있다. 여러분 사실 윗글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면 보기만 봐도 답을 구할 수 있어요. 뭘까요? 남성과 여성의 상호작용은 안 나오죠. 답은 5번입니다. 네. 왜냐면 남성과 여성의 상호작용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죠? 초월적 세계와 현실 세계의 상호작용은 나와요. 그죠? 선녀들은 초월적 세계의 인물들이잖아요. 근데 걔네가 현실 세계에 있는 이 부인을 도와서 병사들을 막 쳐부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상호작용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직 이 장국진과 이 부인이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상호작용은 아직 드러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